뉴스인가요? 제가 오늘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입니다. 내 자식이라도 체벌은 안 돼입니다. 떼쓰고 말 안 듣는 자녀들 집에서 키우다 보면 감당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들게 되는 이것, 일명 회초리인데 민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훈육 방법입니다. 몇 대 때려? 첫 맞아보는 거지? 네가 몇 대 맞았으면 좋겠니? 4대. 아이고.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어.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그런데 정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은 부모의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960년 민법이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상 징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체벌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면서 2020년에서 22년 공무직 공무원 1,400여 명도 충원키로 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모의 권리 행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 아니냐 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가정 내 체벌이 전면 금지가 돼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오늘 공감위원님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픽해봤습니다. 네, 오늘 40대 고현준 공감위원이 픽한 뉴스는 내 자식이라도 체벌은 안 된다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 얼마나 공감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는 동안 내 자식이라도 체벌은 안 된다라는 고현준 위원의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JTBC 앱에서 참여하시거나 유튜브 JTBC 온에어에서 세대공감.com 링크를 눌러서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법에 네.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체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적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참 어려운데요. 민법 915조 조항을 보면 징계권이라는 조항인데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 명시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뭐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징계 안에는 체벌이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네.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이 법무부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징계라는 표현 대신 뭐 다른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징계에 대한 어떤 규정을 다른 식으로 명문화해서 법조항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법무부의 발표에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했는데요.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체벌권을 부모로부터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냥 네 멋대로 자라도록 방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친권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 부모의 자율적인 이런 교육 권은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법률 개정까지 해가면서 할 이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네, 체벌권을 박탈하는 거는 아이들을 멋대로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셨는데, 자,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부모도 계시고 부모가 아닌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노영희 위원님. 네. 사실 저는 약간 박쥐 입장입니다. 이게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꼭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타임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한번 생각하면은 감정적으로 제가 이걸 컨트롤해서 순전하게 완벽하게 정말 그 사안에 대해서만 아이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약간 자신이 없어져서요. 예컨대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그때 무슨 문제집 같은 거를 푸는 거였는데 했냐 그랬더니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놀고 있는데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여러 번 했는데 애가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이렇게 베껴서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서 30cm 자를 들고서 이제 몇 대를 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 역시 체벌이 필요하구나 느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애 밑에 이제 둘째 애가 있는데, 그 둘째 애가 그걸 기억하고는 시시때때로 우리 엄마는 사람을 때린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 나는 예, 그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구나, 애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맞은 애는 기억을 못하고 네. 옆에서 구경한 애가 기억을 했다는 게 그것도 좀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훈육의 효과를 좀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정태현 의원은 그래서 네. 여기서 조금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체벌과 처벌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걱정하신 그 학부모 대표께서는 체벌을 포기하면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잘 자라는 걸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처벌을 포기할 때 얘기죠. 체벌이라는 거는 아이의 몸에다가 무슨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뭐 자로 때리건 해초로 때리건 주먹으로 때리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지, 아이가 무슨 말을 안 들을 때 어떤 불이익을 주자, 그거는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생명체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피하고 자기한테 좋은 건 따라가지 않습니까? 특히 짐승은 말이 안 통하니까 때리면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은 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때리는 대신에 엄마 아빠들이 애기하고 같이 안 놀아주든지 네. 장난감 안 사준대. 그러면은 아, 이게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처벌이 네. 오는구나 하고 착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꼭 때려야 됩니까? 다른 처벌 방식으로도 그럼요. 그 훈육의 효과를 충분히 그럼요.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네, 이게 부모님들의 인식이 우리가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체벌 문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네. 뭐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도 들고 이 회초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그 훈육을 해왔다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또 체득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글쎄요, 이제 이 또한 폭력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아동 학대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 근원을 어떻게 해서든 좀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훈육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체벌만이 능사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효율적인 어떤 아이들에게 상벌 형태라든지 이런 교육의 방법을 제안해주고 제시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법적으로 친권자가 징계권을 갖는다는 것도 이번 뉴스 때문에 네.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말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발표 자료를 봤는데, 네. 실제로 어릴 때 체벌을 받으면 정신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아동학대로 저희가 신고된 건수가 24,400건 정도가 되는데, 네. 그중에 이제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77%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2차 가해로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하루빨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